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제 책의 추천사를 부탁드렸는데 네네. 다른 분들과 좀 너무 비교되게 추천사를 잘 써주셨다라는 좀 평가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거 쓰느라고 네. 어찌나 인터넷 뒤지고 사전 뒤지고 특별히 네. 좀 어려운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 보이려고. 아, 네. 그래서 하여튼 무엇보다 정경 교수님 6번째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책이 빛나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미장센을 완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누가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아, 네,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만나게 될 인물 플루티스트죠. 네,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입니다. 와, 너무 좋아하는 이 플루티스트고 제 방송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트는 연주자입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임스 골로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금세기 최고의 플루티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연주자입니다. 황금피리의 사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플루트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의 최고 해석자,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루트 연주자로서는 모든 음악적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매력을 또 지닌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고레이, 이 플루트라는 악기 자체를 알리는데도 역할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장이 넘는 음반이 판매가 됐습니다. 거의 정말 팝스타에 못지않는 그러한 어떤 대중적인 인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천만 장이요? 네네, 거의 마이클 잭슨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네. 상관과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네. 와. 음반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은 네. 정말 이분의 음반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대중음악 스타 같은 그런 음반 판매고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또 수많은 세계 연주여행, 다양한 음악 활동, 또 대중적으로 매스컴에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교육 활동도 했기 때문에 골웨이는 플루트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연주자가 됐습니다. 어떤 독특한 표현력 또 그리고 고전에서 현대음악, 대중음악 뭐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어지는 어떤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그가 가진 능력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임스 고레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플루트라는 악기를 프랑스에서 많이 이제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교육을 거기서 하니까 네. 제임스 골웨이도 그쪽 사람이 아닐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예. 골웨이는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벨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허. 네, 1939년에 북아일랜드의 벨페스트에서 태어나서 취미로 이제 플루트를 연주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2살 때부터 아일랜드 전통 악기인 페니 휘스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살 때는 친척에게 처음으로 플루트 레슨을 받았고요. 플루트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아일랜드 지역의 콩쿠르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또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또 신동 탄생 스토리입니까? 네,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너무 플루트의 재능을 보이니까 전문 연주자가 이제 되기로 결심을 하고 네. 런던의 왕립 음악대학에 입학을 해서 존 프란시스한테 사사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후에는 파리 음악원에서 잠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파리에 있는 동안 이 골웨이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플루트 연주자죠. 선배 연주자고 오늘날의 플루트라는 악기, 그러니까 현대의 플루트라는 악기에 어떤 이정표를 세운 장 피에르 랑팔한테 자기 연주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랑팔이 말하기를 이미 너무나 뛰어난 기량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교육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정말 극찬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골웨이는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첫 번째 오케스트라 플루트 연주자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후로는 한 15년 정도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합니다. 그렇군요. 오케스트라 활동할 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1969년서부터 1975년까지 카라얀이 지휘하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플루트 연주자로 활약을 하는데요. 음, 결국은 카라얀 반대했는데 제임스 골웨이는 베를린 필하모닉을 떠나서 독주 연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결국은 솔리스트가 되는군요. 네, 솔리스트 사실은 뭐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좋은 연주 활동이고 어떤 귀한 직업인데 이분을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 안에만 가두기는 조금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케스트라가 베를린 필 아닙니까? 네, 그러긴 해도 지금 이후의 행보를 보시면 네. 오케스트라를 떠난 이후에 바로 다음 해부터 1년에 120회 네, 아, 연주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이미 정말 세계 모든 음악 애호가들한테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의 이스트만 음대에서 교폰을 잡기도 하고 아무래도 오케스트라에 소속이 돼 있으면 개인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음,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또 특히 그 제왕적인 권위주의자 또 카라얀 밑에서 활동을 하려면 좀 아무래도 제약이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카라얀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반대했지만 사람 심리가 또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네. 결국은 나가서 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레너드 번스타인이었다면 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와, 이런 또 상상을 해보는 게 또 네. 행복한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 어떤 작품입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세크 작곡의 탕부르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곡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네,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다 요즘에는 정말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 프란시스 고세크는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인데요. 네, 이 땅브랭이라는 이 곡은요, 그 고세크가 작곡했던 오페라. 일막 오페라인데요. 공화국의 승리, 그러니까 이제 혁명 시대에 나왔던 오페라인데요. 공화국의 승리에 나오는 그런 곡인데 영어로는 사실 탬버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땅브랭은 남프랑스 지역을 기원으로 하는 통이 아주 긴 그런 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또는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4분의 2박자의 활기찬 민속 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는 또 그 춤을 위한 음악을 말한다고도 하는데요. 땅브랭은 플루트, 피아노, 리코더 또는 피콜로 같은 그런 여러 악기로 편곡이 돼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플루트를 위한 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 곡은 장피에르 랑팔, 그다음에 제임스 골웨이의 연주가 유명한데요. 이 두 분을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단정한 랑팔의 연주와 비교해서 골웨이는 정말 보다 유쾌하고 생동감 넘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이유와 또 랑팔의 비교. 아, 둘 다 제가 좋아하는 플로티스트라 오늘 편을 못 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고색의 탕브랭, 플로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고색의 탕브랭, 플로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작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제임스 고레의 연주 물론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데 아무래도 랑팔이 좀 살짝 삐질 것 같은데 랑팔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은 또 족보를 따지자면 어떤 계보를 따지자면 지난번에 카루소 때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니 카루소 놔두고 어떻게 어 프리츠 분덜리키를 먼저. 분돌리가 웬 말이냐 이렇게 네. 또 말씀하셨고 또 여기도 지금 플루트의 계보를 따져가자면 네. 장뼈를 랑팔 나온 다음에 골웨이 나와야 되는 거 도대체 아니냐.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제 어떤 습성이기도 한데요. 저도 장피에르 랑파를 진짜 위대한 연주자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그 플루트 연주의 거성을 얘기하자면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플루티스트인 장피에르 랑파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제가 골웨이를 먼저 가져온 거는 정말 이 다음에 들어보실 곡 때문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프라이빗합니까? 아주 어. 프라이빗한 그런 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정말
광범위한 그 제임스 골웨이의 음악적인 행보에 대해서 이제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퍼토리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고전 또 클래식 음악의 어떤 걸작에서부터 현대 음악, 그 다음에 대중적인 어떤 음악, 광범위한 장르에 걸쳐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영화 음악에도 OST에도 참여를 했고요. 네. 또 미국의 스티비 원더나 레이 찰스, 영국의 엘튼 존 같은 대중음악가들하고도 아주 유연하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앨범을 3천만 장을 팔게 되고 또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끌게 된 데는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경계를 가리지 않는 그런 행보가 더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더 궁금하지만 또 프라이빗 퍼스널리티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플루트는 클래식 악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악기지만 또 재즈하고도 잘 어울리는 악기 아닙니까? 네, 재즈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데에는 좀 전에 그 선배 플루티스트였던 장피에르 랑팔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장피에르 랑팔이 그 프랑스의 재즈 음악가 클로드 블링과 함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을 1975년에 음반을 내게 되는데요. 네. 이 음반은 클래식과 또 재즈를 접목한 크로스오버 장르를 대표하는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 530주간? 예? 530주간이요? 네. 530주간을 머물게 됩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죠. 아니 52주가 1년 아닙니까? 네. 몇 년인가요? 10년이 넘는 건데요. 굉장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지금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 곡 이렇게 생각을 하실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530주간이라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 가져오신 곡은 어떤 곡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임스 골웨이도 네. 이런 음반에 있는 곡들을 아주 자주 연주합니다. 네. 아까 땅부르 때도 그랬지만은 그 골웨이 연주는 랑팔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에는 클로드 블링의 아일랜드의 여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 아일랜드의 여인,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 피아니스트 조지 고메스, 베이시스트 테베리어 폰테, 드러머 히라리오 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 아일랜드의 여인,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 피아니스트 조지 고메스, 베이시스트 테베리어 폰테, 드러머 히라리오 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임스 고레이의 연주를 우리 손수영 교수님이 좋아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드디어 제 개인적인 어떤 드디어 나오는 겁니까? 네,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골웨이의 연주를 제가 이제 제대로 들은 거는 중학교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임스 골웨이가 클래식 연주자가 아니라 드라마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악기 연주자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네. 바로 그 호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가시나무새의 주제 음악을 연주한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네. 사실 요즘은 K컬처 열풍으로 뭐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의 뭐 K팝 이런 음악들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정말 옛날에는 그런 영미권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왜 웃으시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한 거 아니세요? 몇 살이시죠? 이런 얘기 하시려고. 아니, 저는 교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 문장으로 인해서 교수님의 그 연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이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시나무새. 이야, 정말 옛날 드라마네요. 네,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은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교수님만 모르셔서 그렇지.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모른 척 하고 싶었는데. 진정하세요. 네. 네, 정말 그 어떤 호주의 광활한 농장을 배경으로 이 가톨릭 사제와 또 한 여성의 어떤 금지된 사랑의 비극을 소재로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배경이 호주의 농장이거든요. 아주 광활한 농장인데 그 농장을 배경으로 이 제임스 골웨이가 연주한 서정적인 주제 음악이 정말 작품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에 빠져서 보면서 그 음악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악기일까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임스 골웨이라는 연주자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분은 뭐 단지 그런 대중음악만 연주하는 연주자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아주 탁월하게 연주하는 그런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죠. 그 교수님, 이 클래식은 참 어떤 상황에 듣느냐가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임스 고레이가 이 드라마에서 말씀하신 대로 호주의 그 자연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고레이 하면은 그의 소리가 이미 자연을 가져왔다라는 인식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엄청난 저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예. 굉장히 뭐 시너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임스 골웨이 연주에 힘입은 바가 너무 크다 생각되죠. 이 드라마는 워낙 완성도도 높지만 배우들의 연기도 잘했고 근데 음악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임스 골웨이 연주가. 중학교 때 본 드라마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십니까? 네,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기억이 나네요. 살짝 막아떴네요. 자, 제임스 고레이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했던 것도 또 이 플루트라는 악기의 인기 상승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고레이가 연주한 드라마 OST 듣겠습니다. 헨리 맨시니의 가시나무새,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헨리 맨시니의 가시나무새,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 생방송 중에는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말씀하시다가 이 딱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 아무도 안 보는 음악이 나올 때는 저를 그렇게 구박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방금 10초 전에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혼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씀? 제가 잘못 네.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시고 왜 이러시는지. 자, 제임스 고레이가 이렇게 대중적인 곡만 연주한 건 아니죠?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분이 그 클래식 음악 연주자가 아니라 네, 대중음악 연주자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은 너무 가벼운 음악만 연주하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제임스 골웨이는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15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오케스트라였던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이외에도 코벤트 가든의 오페라, 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도 플루트 연주자로 있었으니까 영국에서는 최고의 오케스트라에는 다 있었던 셈이 됐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라얀이 지휘하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도 1969년에서부터 75년까지 수석으로 있었으니까요. 카라얀과의 의견 차이로 오케스트라를 떠나서 솔로 활동을 하게는 됐지만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같은 곡을 들어보시면은 제임스 골레이가 정말 클래식 플루티스트로서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사람이구나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셔서 그런지 어서 모차르트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모차르트 몇 번 가져오셨습니까? 플루트 협주곡 1번 1악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 G장조 쾌열번호 313 1악장을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루돌프 바움그르트너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 G장조 쾌열번호 313 1악장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와 루돌프 바움그르트너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 어떤 작품입니까? 이게 이제 모차르트가 처음으로 1번이기 때문에 이제 작곡한 플루트 곡인데요. 네. 재밌는 거는 사실 이 모차르트가 성년이 된 다음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짤즈부르크에서 파리로 가던 중에 만하임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돈이 없었어요. 굉장히 궁핍했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 그 대부호였던 사람이 모차르트한테 플루트 연주곡을 의뢰를 합니다. 아하. 근데 모차르트는 사실 플루트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싫어했던 악기가 모차르트가 싫어했던 악기가 플루트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플루트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조악하고 또 악기가 별로 지금 같지 않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모차르트가 추구했던 그런 음악적 표현력을 하나도 내지를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고 그런데도 돈이 너무 없어서 네. 이런 이제 부호가 의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돈 때문에 억지로 작곡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플루트 협주곡 1번입니다. 흥미롭네요. 네, 이걸 쓰면서도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서
이렇게 싫어하는 악기로 내가 작곡을 해야 되다니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플루트를 싫어했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곡을 쓰면서도 오늘날 플루트를 독주악기로서 위상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플루트 협주곡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볼 수 있고 또 오늘날은 이 장피에르 랑팔이나 이런 제임스 골웨이 같은 연주자들 덕분에 이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이 더욱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떤 작곡가는 플루트를 정말 사랑해서 수많은 곡을 썼는데도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네. 있는데 모차르트는 정말 싫어하는 악기고 쓰기 싫었는데 썼는데 대박이 났네요. 네. 정말 너무 싫어했다고 했고 별로 그다음에도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했는데도 오늘날에 플루트에게 이런 독주악기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플루트 협주곡 1번입니다. 와, 나중에 죽으면 모차르트를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인맥을 잘 안에서 대기번호가 형성하셔가지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대기번호 뽑듯이. 인맥을 좀 잘 어떻게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이 생계형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헌으로 보고 또 네네. 자료를 보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정말 모차르트가 힘들었을까?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정말 빚에 쫓긴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벌이가 적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팡팡. 네, 정말 사치가 심해서 정말 예를 들면 10,000원 벌면 10만 원 쓰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더 이렇게 항상 돈에 쪼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팡팡 썼군요. 네. 예, 팡팡 스토리 클래식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네, 바로크 곡입니다. 네, 이 발사다레 갈루피라는 작곡가의 곡인데요. 네. 이 발사다레 갈루피는 바로크 시대 초기 바로크 시대와 또 초기 고전 시대의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1706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서 1785년에 베네치아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갈루피는 오페라, 종교음악, 또 건반악기, 실내악으로 유명한 당대 가장 저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바로크 음악에서도 우아하고 생동감 있는 연주를 제임스 골웨이가 들려줍니다. 정말 그 바로크, 또 고전, 낭만, 현대, 대중음악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아우르는 아주 천재적인 플루티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오늘 소개한 곡만으로도 이게 뭐 1,200년을 왔다 갔다 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텐데 이건 뭐 한 4,500년씩 4, 왔다 갔다 500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한 연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갈루피의 플루트와 현을 위한 협주곡 D장 쪽 2악장 아다지오를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와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갈루피의 플루트와 현을 위한 협주곡 D장 쪽 2악장 아다지오를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와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임스 고레이의 연주가 따뜻하고 또 소리가 온화한 느낌이 드는 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까요? 아니면 제임스 고레이의 특징일까요? 약간 둘 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그 황금피리를 부는 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임스 골웨이 플룻이 진짜 그 24캐럿 순금으로 된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아니 3천만 장이면 이 정도는 또 들고 다녀줘야 네. 명성에 또 어울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으로 된 이 플루트의 악기의 특성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음색을 낸다고 하고요. 또 이제 제임스 골웨이라는 어떤 연주자가 굉장히 그 관객들하고 감성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양쪽 측면이 다 합쳐져서 이 진짜 교수님 들으시는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다, 온화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앞으로 고레이 영상을 보면 플루트만 볼 것 같습니다. 네, 24캐럿.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곡을 조금 듣기는 어려워서 네. 그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을 아예 그냥 1, 2, 3, 4악장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면 3악장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를 여쭤봤는데 결국은 또 모차르트 선택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음악 합니까? 다음 주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입니다. 우와.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전설을 네, 소개하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올린의 여제 같은 분을 다음 주에는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너무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정경화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알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클래식 네. 음악계에서. 아주 뭐 전 세계 사실은 지금 태어나서 활동했다면 아마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나 조피 무터를 능가하는 연주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렇게 우뚝 섰다는 거는 이분의 위대함, 대단함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다려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플루티스트 제임스 고레이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